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중간고사 범위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영상인데요. 대단원 3단원의 내용을 A4 용지 2장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학습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A4 용지나 빈 종이에 요대로 요 연표를 먼저 이렇게 좀 간격을 요대로 해서 가운데 한 절반 정도 칸을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학습지에 나는 반드시 여기에 꼭 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1학년 교무실에서 선생님 찾아오시면 뽑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고요. 일단 요 한눈에 보기는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 그리고 이제 29쪽에 달하는 많은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배웠지만 이게 머릿속에 한 번에 딱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사건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흐름을 파악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자세히 하고 그리고 다시 이걸 복습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리이기도 하니까요. 잘 활용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3단원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일제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민족의 이제 독립운동 내용입니다. 한눈에 보기는 이번에는 이 첫 장에는 일제 식민 통치를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독립운동과 뒷장에서 국외 독립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실 때 이제 저번에 한번 올려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이게 생각보다 쓸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천천히 보시면서 공간을 좀 계산하시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910년 식민 통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냐? 그 방법은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무력을 이용해서 공포와 폭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자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용된 대표적인 제도가 헌병경찰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헌병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조선 태형령이라든지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재판 과정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한 즉결 처분권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1910년대 경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거 기억하실까요?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따라 좀. 자, 토지 조사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주인 없는 땅들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많이 늘어나죠. 총독부 소유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총독부가 가지게 된 이 땅을 누구에게 넘기게 됩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기게 돼서 이제 일본인들이 저렴하게 한국의 땅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증가했다.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일본은요. 지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했지만 소장농이 가지고 있는 소장농에게 원래 보장되었던 경작권은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소장농이 지주에게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지주의 이제 불합리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회사령입니다.
한반도에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허락이 필요한, 그래서 허가제라고 불렀는데요. 회사를 세울 때는 총독의 허락이 필요하다. 자, 반면에 토지조사 사업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여기가 제 땅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신고제로 운영이 되었죠. 이 차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부터 무단 통치를 쭉 하던 일본이 1920년대에 가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바로 3.1운동이었죠. 아래에 이제 국내 민족운동에서 3.1운동은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시행된 이 문화 통치는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일정 부분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기도 했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무단 통치의 상징인 헌병경찰제도가 1920년대에는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진짜로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화 통치의 목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해서 다시는 이제 한민족이 똘똘 뭉쳐서 3.1운동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이 문화통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한국인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죠. 그 내용을 1910년이랑 20년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 기간에 또 일본이 이제 그 기만성을 상징하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1920년에 이제 소련이 성립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일본 역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는 걸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자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안유지법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냐면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이 법을 악용을 합니다. 사실 이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해석이 돼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자, 1920년대 경제정책으로는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의 쌀이 부족해지자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그만큼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산미 증식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계획입니다.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100가마니를 증가시켜서 그 100가마니 늘어난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 늘어난 양은 한 50가마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져가는 양은 목표한 양 그대로 100가마니를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에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1910년에 시행했던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그 한반도의 회사 설립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요. 어떤 교과서나 이제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령이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세계사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이 이제 1930, 40년대 민족 통치에 우리 민족의 식민 통치 제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우선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 경제 대공황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1931년에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32년에 만주에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요, 이제 만주를 넘어서 중국까지 진출을 하고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요. 1941년에는 이제 미국의 하와이를 기습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이 한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본의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식민지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 쓰기 위해서 통치 체제를 바꾸게 되는데요. 일단 1931년 만주 침략 이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들, 공장들이 전부 다 군수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의 방직물 공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전쟁에 한국인과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을 마음껏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통치 방식을 내세우죠. 바로 민족 말살 통치다. 일본은 내선일체와 일선 동조론을 내세워서 이제 내지와 조선은 하나다.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아예 없애려고 했죠. 그리고 신사참배라든지 황국신민서사라든지 창씨 개명을 강요하면서 이제 우리 민족을 일본인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자를 마음껏 수탈하고자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적 자원은 지원병 제도나 학도 지원병 제도, 그리고 이제 징병, 징용, 그리고 이제 여성 정신 근로령,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 시기에 일어났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자 수탈 같은 경우에는 곡식, 쌀과 각종 곡식,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을 공출해 갔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네 시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 체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흐름과 배경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민족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내 민족운동 쓰실 때 여기 위칸에 시기를 잘 맞추셔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1910년대 민족운동이랑 1919년 3.1운동은 요 아래쪽에 요 각각의 화살표에 맞춰서 이쪽부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국내 민족운동 선생님이 6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요렇게 두 단으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 그냥 한 단에 6개를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10년 국내 민족운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10년에 사실 국내에서는요,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눈에 띄지 않게 비밀 결사 체제로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1910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국내 비밀 결사 조직으로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자, 이 단체의 핵심적인 차이는요, 이제 독립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명령을 받고 만든 단체이니만큼 독립을 하면 다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을 이렇게 되돌리자라고 하는 복벽주의를 내세웠고요. 반면에 대한광복회는 이제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들이 나라를 이끄는 공화주의 체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 단체가 물론 1910년의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는 이제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요. 공화주의 체제에 모두가 이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우리구나, 국민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공화주의로 이제 사상이 통합이 되지만 3.1운동 전까지는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19년 칸 밑에다가 3.1운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3.1운동을 준비한 세력은요, 종교계 대표, 민족 대표 33인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을 준비합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만세 삼창을 한 뒤에 자진 체포가 되고요. 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에 모여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인데요. 일본은 이러한 우리 민족 운동에 너무나 잔인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일본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었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제암리 학살 사건. 자, 3.1운동은 사실 독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달성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3.1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3.1운동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바로 3.1운동이 미친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죄송해요. 왜 이런 거지? 진짜 큰일 났다. 자, 영향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3.1운동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이제 독립운동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통일된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제는 이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이제 주변국의 소수민족의 소수민족이래. 그 약소국의 민족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요 3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필기하는데 오류가 나서 영상 여기서 잠시 끊고요. 뒤에 이어서 좀 이렇게 손을 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다음 장까지 한 번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